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만약 매수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엎은 초대형 이슈가 터졌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약 30년 동안 보유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대형 평수죠. 이 집을 무려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30년 보유한 집 팔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숨겨진 이야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직접 설정해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실 측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대출을 받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그런데 매도인인 대통령이 직접 거액의 돈을 빌려준 셈이 되다 보니 이거 완벽한 대출 규제의 우회 지원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꼼수 거래 아니냐며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정치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냉정하게 부동산과 경매의 법리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거대한 거래 구조 속에서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갚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이 매도인 측은 당연히 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로 집을 넘기게 되겠죠. 이 집이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법적, 금전적 대참사가 벌어질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실제 재건축 구역의 뜨거운 감자였던 잠실우성 4차 재건축 아파트 경매 실전 사례를 완벽하게 대입해서 단계별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버튼부터 먼저 꾹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수인은 29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내 돈으로 온전히 산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을 등기에 얹어두고 매수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17억 7천만 원 정도니까 원채무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자, 이때 약속된 기한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한다. 채권자 입장인 이재명 대통령 측은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 길고 지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등기부등본에 깔끔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조할 겨를도 없이 채무 불이행 즉시 집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집만 가지면 뭐합니까? 숨만 쉬어도 이자가 붙는 압류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인 채권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공포입니다. 자,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아파트 조합원 지위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 내리따 구독자분들은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지금 이 분당 순회동의 금호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 신도시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죠. 삼성물산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인 곳입니다. 투기과열 지구이자 이미 정비사업 시행 인가 이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제 경매 사례, 사건 번호 2023 타경 3050, 이 사건의 실제 진행 과정을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비사업 경매에 허를 찌르는 아주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잠실우성 4차 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이 한참 무르익어가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구역이었습니다. 당시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많은 초보자분들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지 이렇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매 기록과 해당 조합의 사실 조회 회신을 뜯어보면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채권자의 실체입니다. 법률상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일 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실우성 4차 아파트 경우를 포함해서 이번 분당 순회동 건처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이거나 비금융권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법리의 무서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분당 순회동 금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가 제도권 은행이 아닌 개인이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이라면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제3자는 설령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절대 승계받지 못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원천 차단되는 거죠. 입주권이 날아가고 현금 청산이 되는 아파트를 과연 누가 낙찰받을까요? 결국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강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3 타경 3050 사건을 보면 이러한 정비사업의 구조적 함정을 뒤늦게 파악한 입찰자들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권리 분석의 허점을 모르고 뛰어들었던 이들이 겪어야 했던 법적, 금전적 리스크가 얼마나 뼈아팠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 시장의 무서움입니다. 순회동 금호 아파트 역시
만약 경매로 붙여진다면 채권자 성격이 개인이라는 점 때문에 잠실우성 4차 아파트와 정확히 똑같은 조합원주의 박탈 및 현금 청산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유찰은 거듭될 것이고 낙찰가율은 바닥을 치는 수순이 될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전 지옥의 문이 열리는 셈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측은 돈을 과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대금이 들어오고 법원의 배당 순위에 따라서 돈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매매 과정에서 1순위 근저당권으로 무려 17억 7천만 원을 설정해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경매 배당 절차에서 누구보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게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어떨까요? 분당 순회동 대형 평형의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보면 현금 청산이 실제 거래가인 29억의 80%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액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파산하거나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1순위 근저당을 쥐고 있는 매도인 측은 금전적으로 단 1원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주변에 뛰어난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또 세무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계산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줬겠죠. 자, 오늘 우리는 대형 정치 이슈 속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동산 경매의 무서운 법리적 함정, 그리고 잠실 우성 4차 아파트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채권자의 실체가 정비사업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아주 깊숙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부동산 시장과 경매 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고 채권자의 성격 하나 잘못 파악하면 수십억의 집을 사고도 입주권 대신 강제 현금 청산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은 멍청한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고 투자는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복잡하고 험난한 경매 시장,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다가 끊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권리 분석,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실전 투자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네디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안전한 첫걸음, 그리고 실패 없는 자산 증식의 길로 여러분을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디따의 예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